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배우고 있는데,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BMI라고도 부르죠. 혹은 머신 대신 컴퓨터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컴퓨터. 그래서 BCI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말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인터페이스를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브레인, 그러니까 뇌와 직접적으로 머신이나 기계나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초 기반 지식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당 부분별로 이제 각 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질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플로우가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를 연구 개발한 그 논문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 대한 스콥,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자 연구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BMI에서도 이제 사실, 어, 두 개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살펴보고자 하는 브레인의 소스를 생각해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로 또 나눠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는 논인베시브, 하나는 인베시브. 어, 논인베시브 BMI, 인베시브 BMI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침습접이라고 얘기죠. 비침습. 얘는 침습이죠, 침습.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 중에 이 뉴럴링스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브레인에서 나오는 이제 신경세포들의 신호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신경세포의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킹 같은 것들을 액션 포텐셜이라고 이게 신호 같은 것들을 일으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포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뇌에 내가 이렇게 생겼으면 뇌에 이제 사람 얼굴이 있으면 여기 뇌가 있고 얼굴이 있고 여기 뇌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 뇌에 직접적으로 이제 신경세포에 가까이서 이제 신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뇌에 있는 두개골을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외과적 수술로 여기를 어 뚜껑 흔히들 말하는 여기 있는 두피랑 이제 두개골이랑 이런 것들을 일단은 열어줘요. 열어갖고 여기다가 일렉트로이드, 그러니까 전극을 이제 심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침습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심으면 당연히 어, 신호를 받을 때 이제 이게 뭐 두피나 두개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노이즈가 없고, 직접적으로 이게 딱 신호를 포착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매우 적고 깨끗한 신호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외과적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걸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멀쩡한 사람이 내가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술을 이렇게 딱 한다. 이런 걸 좀 어렵겠고, 또 문제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브레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브레인에 이제 각 영역마다 서로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에서 나오는 신호가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필요하고 뭐 이러는데, 이거를 전역적으로 다 하기가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뚜껑을 다 흔히들 말하는 이 두개골로 다 뚜껑을 확 다 열어갖고 다 심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과적 수술들이 들어갈 때고, 그리고 장치를 유지하려면 이제 우리가 염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뉴럴링스 같은 거는 이런 수술들을 이제 매우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 뭐 이런 하드웨어적 기술들, 뭐 수술 기술들 이런 것들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뭐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매우 좋은 BMI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공개되어 있는 기술로 봤을 때는 이런 침습적 기술들은 사실 일반화돼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기술들은 이제 그 뭔가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뇌외 외과적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보통은 일반인들한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인들한테 사용되는 거는 이제 침습적 기술이에요. 비침습적 기술이죠. 이거는 이제 두개골이랑 뭐 이런 외과적 수술하지 않고 여기 두피 위에다가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얹어놔서 이제 그 뇌의 신호들이 있는 거죠. 흔히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파라 하죠. 뇌파 신호인 거죠. 이렇게 읽어서 하는 거를 이제 비침습적 기술이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도 이 비침습적 기술로 이루어진 뇌파 그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는 이제 그 신호의 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이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 신호를 읽어서 얘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인지 활동이나 아니면 뭐 감각 같은 거를 이게 받아들이거나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시각적으로 뭔가 감각을 받아들이거나 뭐 아니면 뭐 촉각을 받아들이는 뭐 이런 걸 할 때 이게 뇌의 어느 각 영역 부위에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활동들이 사실 매우 그 개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똑같은 양상의 그 뉴럴 액티비티,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움직임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되게 개인화돼 있다고 하죠. 커스터마이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신호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뭐 공통적인 템플릿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신호들이 매우 좀 한정적입니다. 현 기술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래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시각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걸 봤을 때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그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어 여러분들이 뭐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걸 한다 치면은 이제 막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뭔가 갑자기 뭔가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숨은 그림을 딱 찾아내잖아요. 찾아내거나 혹은 또 여러 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다가 중간에 이제 뭐 동물 사진을 쭉 보여주다가 중간에 갑자기 자동차 사진이 한번 나오고 확 지나가고 막 이런 실험들을 해보면은 그 특이한 자극이 딱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오드하다고 하죠. 오드 자극.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 특이 자극이 딱 왔을 때 왔을 때 뇌에서 순식간에 액티비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00ms 이후에 그 특정한 그러니까 그 자극을 딱 보고 나서 300ms 이후에 특별한 형태의 뉴럴 액티비티가 일어나는데 이런 걸 우리가 P300이라고 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 뉴럴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럴 서브스트레이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신경 기질이라고 하죠. 뭐 정확히 정확히 보면 이제 뉴럴 서브스트레이트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신경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스트레이트, 서브스트레이트. 요렇게 불리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도 이런 신호들이 오면 우리가 뭔가 그 기기가 이런 P300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뭔가 기기가 뭔가 작동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이런 공통적인 신호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외의 신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신호들이 전부 다 사람마다 다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각각의 사람마다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그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어요. 어,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각 사람마다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시켜주는 거죠. 각 사람마다 커스터마이징을 시켜서
이 사람한테 뉴럴 액티비티, 그러니까 뇌파가 어떻게 들어오면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풋이 뇌파가 이렇게 들어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용을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 드리븐으로 어, BMI를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 드리븐 BMI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어쨌든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에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뉴럴 서브스트레이트, 그다음 뇌파를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뉴럴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데이터 드리븐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있다가 보면 돼요. 어, 요 앞쪽 부분 같은 경우는 다분히 이제 그 뉴로사이언스 쪽, 그 신경과학 쪽 이쪽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쪽에 있는서 나온 많은 그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그 바이올로지에 가까운 거죠. 그런 바이올로지에 가까운 그런 현상들을 어, 관찰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정립을 시킨 다음에 그걸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사실 요 스콥이 아니라 요쪽 데이터 드리븐 스콥을 좀 살펴볼 거예요. 데이터 드리븐 스콥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는지, 얘네들이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그 BCI 논문은 이제 Toward Brain Actuated Humanoid Robot Asynchronous Direct Control Using an EEG-based BCI라는 연구 논문이고요. 이건 IEEE Transaction on Robotics에서 좀 출간된 지는 좀 오래됐어요.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Non-Invasive EEG, Non-Invasive 그러니까 비침습적인 형태로 된 그 뉴럴 액티비티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제 BCI를 만드는데, 물론 완벽하게 데이터 드리븐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이 맞긴 한데,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그 뉴럴 액티비티에 이제 중요한 그 성질을 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모터 이미저리라는 건데, 이거는 좀 이따가, 이미저리라는 건데, 좀 이따 한번 좀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연구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침스점 뇌파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 다이렉트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싱크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뇌파로 어, 그 로봇을 조정하는 게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미션인데 이 로봇을 조정할 때 로봇이 이제 좌우 앞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나는 계속해서 그 로봇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 그 명령어를 보게 되게 되는데 이때 뭔가 이제 로봇과 나의 그 동기화를 시키진 않아요. 뭔가 예를 들자면 뭐 몇 초에 한 번씩 뭐가 간다, 뭐 그러니까 신호가 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명령을 보내고 싶을 때, 이제 딱딱 명령이 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기화를 시킨다는 건 사실 그거잖아요. 클럭을 맞춰갖고 그 스텝마다 이제 딱딱딱 움직이면서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딱 한 번, 내가 보내고 싶을 때마다 딱딱딱 보내지는 순서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로봇은 이렇게 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크기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한 50cm 정도 되는 로봇이고, 이거는 이제 관절이랑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이제 머리도 다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에 눈에 그 카메라 센서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리는 이제 잘 걸었습니다. 이제 사람처럼 이족 보행을 하면서 잘 걷고요. 그래서 이 머리를 돌려서 이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이제 이 화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보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험 자체는 이게 뇌파 장비를 이렇게 씌워 갖고 있고 앰플리파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화면이 3의 이 눈에 있는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 화면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로봇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 바라보는 것만 보고 이 로봇을 움직이게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골을 향해서 스타트해서 골을 향해서 이제 움직여가는 이런 형태의 어, 미션을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미로죠. 미로를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데 이제 로봇이 보고 있는 것만 딱 보고 하는 그 얘를 컨트롤하는 거죠. 이거를 랩파만으로 이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뉴럴 그 액티비티의 종류는 이제 모터 이미저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터 이미저리에서 나온 이미저리로 생성되는 이 이미지 데이터들을 일단은 많이 수집을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가는, 뒤로 가는, 옆으로 가는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신호들을 뇌파 신호들을 수집을 많이 해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오프라인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트레이닝된 모델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움직일 때는 온라인,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피드를 받아가면서 이제 얘를 움직이게 됩니다. 리얼타임으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거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프리프로세싱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EEG 데이터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이제 아티팩트 노이즈 같은 걸 리무브하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션과 셀렉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기학습 개념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피처를 뽑아내고 그 중에서 중요한 피처를 셀렉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한 것들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자체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얘가 움직일 때는 이제 앞으로 가고 뒤옆으로 가고 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LDA, 그 다음에 QDA, 요런 그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클래스 자체는 레스트,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 풋 무브먼트입니다. 요걸 가지고 어떻게 자세한 거는 이제 클래스 자체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이 네 개의 클래스를 이제 디코딩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디코딩을 해서 이 로봇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클래스 투 무브먼트 프로토콜은 이제 이 클래스를 각각의 이 클래스를 각각의 어떤 커맨드로 바꿀 건지를 가지고 이제 움직임을 이제 변경을 시켜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한 거를 살펴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 모터 이미저리 패러다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한 일단 한번 실험한 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어, 무비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화질이 조금 옛날 거 사진이 좀 그런데, 자, 여기는 이제 사람이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이 바라보고 있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 내가 커맨드를 제대로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비주얼 피드백을 주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주얼 피드백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뭐 고개를 돌리고 그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봤다가 이렇게 앞으로 뚝뚝뚝뚝뚝 움직이는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뭐 가는 방향을 맞춘 다음에 이제 어, 요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뚝뚝뚝뚝 걸어가죠. 이렇게 걸어가고 또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또 고개를 돌려서 요걸 보면은 이쪽 또 쭉쭉쭉쭉 걸어가고 그 다음에 고개를 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턴 레프트에서 또 이렇게 걸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 미로를 쭉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메이즈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일단은 시선을 먼저 바꿔요.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 로봇이 시선을 쭉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게 어,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고서 사람은 사실 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한정된 로봇의 화면만 보고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밑에 있는 뉴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이 리얼타임 피드백을 줘서 이제 내가 정말 그 보내고 있는 커맨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어, 피드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을 보면서 이제 얘가 움직이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 로봇을 움직이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이 태스크에서 우리가 사용한 그 이지 신호는 이제 모터 이미저리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신호예요. 브레인이 지금 요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브레인의 그 우리가 요쪽 영역, 이 브레인의 요쪽 가운데쯤 영역을 우리가 그 센서리 영역, 모터 영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감각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신체에서 뭔가 감각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신체를 뭔가 움직이거나 할 때 이쪽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된 거를 이제 요 부분을 좀 단면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센서리나 모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좀 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좀 디테일한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더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B랑 A 영역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얼굴 같은 경우는 감각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퍼져 있어요. 움직이는 것도 많이 퍼져 있고요. 얼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얼굴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손도 많이 움직이는 게 되게 그 디테일하게 움직이잖아요. 막 손가락들 막 움직이는 것들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되게 큰 영역이 거쳐서 여기에 벌쳐져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여기 보시면 뭐 각각의 뭐 엄지를 나타내는 영역이 뭐 어느 정도 어느 영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각을 느끼는 것도 센서리에서 감각을 느끼는 것도 뭐 크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호문클루스라고 얘기를 해요. 호문클루스라고. 그래서 모토 호문클루스, 센서리 호문클루스가 여기에 존재를 하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몸에서 뭔가 감각을 이렇게 내가 뭐 얼굴에 뭔가 만져지거나 손을 만져져서 감각을 느끼게 되면 이런 감각들이 딱딱딱 여기서 느껴지게 돼요. 호문클루스 요쪽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 뉴럴 액티비티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은 내가 손으로 움직이고자 할 때도 여기서도 뉴럴 액티비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일 때도 일어나고 그리고 손을 움직이고자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얘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오른손을 움직여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오른손 움직이려고 하는 그 생각만 해도 여기서 이제 액티비티가 일어나요. 이런 거를 이제 모터 이미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들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딱 그 뭐 책상에 올려놓고 왼손을 움직여야지 해보면은 이제 왼손을 오른손 움직이지 오른손을 움직이지 않고 이제 거기에 뭔가 약간 힘이 들어간 거다. 힘을 주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움직여야지 하는 생각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센서리 모터 리듬이라는 이런 액티비티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신호를 우리 몸의 움직임에 대한 신호, 그 감각에 대한 신호를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모터 이미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여기 본 것처럼 이제 실제로 뭔가 엄지 손가락 움직이게 되면 이게 엄지 손가락 여기 있는 엄지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거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중뇌를 거쳐서 미드브레인을 거쳐서 이제 그 척추를 거쳐 갖고 손으로 이렇게 연결된 다발을 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신경다발에 연결이 돼서 실제로 오른손 손가락 움직이게 되는데 꼭 움직이다 않아도 움직인다 생각만 해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모터 이미저리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그 이 로봇을 움직이는 거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를 이제 모터 이미지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
특히 여기 이제 그러면 로봇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려면 이제 실제로 로봇이 뭐 걸어가는 움직임, 뭐 발의 움직임, 뭐 고개 아까 보면은 이제 그 로봇이 고개를 막 돌리고 했잖아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고 하는 움직임. 그거를 이제 그대로 움직이는 그거를 따를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 좀 더 그 포착하기 쉬운 신호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거를 이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